저녁 7시 20분 밥상 위에 김이 올라오고 숟가락 소리가 조용히 오갑니다. 아버지는 평소처럼 밥을 한 공기 뜨고 국 한 숟갈을 떠넣고 반찬을 몇 번 집어 드십니다. 그리고 정확히 30분 뒤 소파에 앉아 TV를 보다가 눈꺼풀이 무겁게 내려옵니다. 나 왜 이렇게 졸리지? 딸은 그 모습을 여러 번 봤습니다. 식후, 졸림, 멍해지는 표정, 말수가 줄어드는 시간. 처음엔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넘겼는데 어느 날은 아버지가 물컵을 들다가 툭 놓칠 뻔했습니다. 손에 힘이 빠진 듯했고 얼굴이 창백해 보였습니다. 딸의 머릿속에는 한 단어가 번쩍 떠올랐습니다. 혈당. 하지만 또 다른 두려움이 따라옵니다. 괜히 병원 갔다가 큰일이라고 하면 어떡하지? 약이 더 늘어나면 어떡하지? 내가 뭘 잘못 먹여서 아버지가 더 나빠진 건가? 이 두려움 때문에 많은 분들이 특히 60대 이후에는 더 조용히 참습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참을 수 있는 정도로 바꿔서 받아들이고 나중에 한꺼번에 무너지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밥을 아예 끊자는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덜 흔들리게 바꾸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당근 양배추 라페처럼 씹는 시간이 길어지는 한 병, 밥처럼 느껴지지만 부담이 적은 두부, 볶음밥, 고기 생각이 날 때 입이 심심하지 않게 붙잡아주는 버섯 요리, 그리고 끝까지 들으시면 제일 중요한 한 가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식단 팁보다 더 중요한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기준입니다. 그 기준을 알면 덜 무섭고 덜 흔들리고 더 안전해집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지훈 62세 노년 건강 닥터입니다. 오늘은 실제 생활에서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바탕으로 위험 신호를 더 빨리 알아채고 당황하지 않고 더 안전하게 대처하는 법을 정리해 드립니다. 이 콘텐츠는 건강 정보를 쉽게 이해하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개인의 진단 치료를 대체하지 않습니다. 박정호 씨는 67세입니다. 젊을 때는 밥심으로 일했고 밥을 줄이면 힘이 빠진다고 믿었습니다. 은퇴 후에는 활동량이 줄었는데도 밥그릇 크기는 그대로였습니다. 언제부턴가 허리띠 구멍이 하나둘 늘어났고 계단을 오르면 숨이 가빠졌습니다. 검진에서 혈당이 높다는 말을 들었을 때 박정호 씨는 처음엔 별일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주변에 나도 약 먹어 하는 친구들이 많았고 당장 통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딸은 달랐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식후에 멍해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을 봤고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마른다고 했습니다. 딸은 인터넷에서 당뇨에 좋은 음식을 검색했습니다. 그러다 정말 달콤한 문장을 만나게 됩니다. 이거 먹으면 다음날 체중이 쭉 빠진다. 탄수화물 없으니 마음껏 먹어도 된다. 소스만 바꾸면 약 끊을 수 있다. 그 말들은 불안을 잠깐 마취해줍니다. 그래서 더 위험합니다. 박정호 씨는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밥을 갑자기 반으로 줄이고 대신 대체 식단이라는 것을 크게 한 그릇씩 먹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속이 가벼운 느낌이 들었습니다. 체중계 숫자도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어지럽고 식은땀이 났습니다. 속이 비어서 그런가? 아버지는 식탁에 앉아 급하게 달달한 음료를 찾았습니다. 딸은 그 순간에 멈칫했습니다. 이게 혹시 너무 낮아진 거면 어떡하지? 딸은 그날 아버지와 함께 극단이 아니라 기준을 찾기로 했습니다. 먹고 나서 흔들리는 이유, 흔들림을 줄이는 순서, 그리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위험 신호. 이 기준이 생기자 아버지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밥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떻게 먹느냐가 문제였구나.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이제는 좀 들어야겠구나.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과정을 함께 걸어가는 이야기입니다. 라페 한 병이 왜 좋은 시작이 될 수 있는지, 두부밥이 왜 밥을 완전히 끊지 못하는 마음을 안전하게 달래는지, 버섯 요리가 왜 입이 심심할 때 덜 위험한 선택이 되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은 집에서 버티면 안 되는 순간을 알아채는 법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밥이 문제처럼 느껴지는 진짜 이유, 많은 어르신들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나는 밥만 먹으면 바로 살이 쪄. 밥 조금만 먹어도 졸려. 밥이랑 빵이 제일 무서워. 이 말에는 경험이 들어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고, 활동량이 줄고, 수면이 흐트러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약이 늘어나는 시기가 겹치기도 합니다. 그러면 같은 밥 한 공기도 몸이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밥 자체를 악마처럼 보는 게 아니라 내 몸이 얼마나 빠르게 흔들리느냐를 보는 겁니다. 탄수화물을 먹으면 몸은 에너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혈당이 급히 올라갔다가 또 급히 떨어지면서 몸이 흔들립니다. 그 흔들림이 어떤 분에게는 졸림으로, 어떤 분에게는 두근거림으로, 또 어떤 분에게는 갑자기 배가 고파지는 느낌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우리는 두 가지 길로 갑니다. 하나는 더 참자입니다. 다른 하나는 아예 끊자입니다. 그런데 이 두 길은 모두 위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약을 복용 중이거나 식사가 불규칙해지면 몸의 균형이 더 쉽게 깨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단순합니다. 밥을 끊는 게 목표가 아니라 덜 흔들리게 먹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 구조를 만들 때 가장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씹는 시간이 길고 포만감을 주고 한 접시에 넣기 쉬운 재료들입니다. 당근, 양배추, 두부, 토마토, 버섯 같은 것들이 여기에 자주 등장합니다. 하지만 여기서부터 함정이 시작됩니다. 좋다는 말이 무제한으로 번역되는 순간 건강식은 위험식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많은 분들이 내일 아침 체중에 속습니다. 전날 저녁에 탄수화물을 줄이면 몸의 수분이 달라지면서 체중계 숫자가 빨리 내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확실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지만 체중은 단순히 지방만을 말해주지 않습니다. 수분, 염분, 소화 내용물, 수면 상태에 따라 흔들립니다. 그래서 단 하루의 숫자에 기대면 다음날 조금만 올라가도 마음이 무너집니다. 마음이 무너지면 다시 극단으로 갑니다. 덜 먹고 더 참다가 결국 한 번에 무너지는 패턴이 생깁니다. 이어서 흔한 실수는 소스의 함정입니다. 라페든, 두부볶음이든, 버섯이든 재료 자체는 부담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맛이 강한 소스, 짠맛이 강한 소스가 계속 올라가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고혈압, 신장기능, 부종, 속쓰림 같은 문제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맛있게를 위해 소스를 과하게 쓰면 오히려 다음날 붓고 불편하고 식욕이 더 자극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너무 빨리, 너무 많이 바꾸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밥을 잘 먹던 분이 오늘부터 완전히 끊어버리면 몸은 당황합니다. 그리고 마음도 당황합니다. 나는 참아야 한다는 생각이 커지면 식사는 즐거움이 아니라 벌이 됩니다. 그 벌은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실수는 약을 복용 중인 분이 식사를 갑자기 줄이거나 간격을 길게 늘리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마다 상황이 달라서 여기서 이렇게 하세요 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원칙은 분명합니다. 식단을 크게 바꾸기 전에 현재 복용 중인 약과 건강 상태를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특히 어지럼, 식은땀, 멍해짐, 손떨림 같은 증상이 반복된다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무조건 대신 기준으로 갑니다. 오늘의 세 가지 루틴은 요리 자체가 핵심이 아니라 그 요리를 어떤 방식으로 식탁에 올리느냐가 핵심입니다. 라페는 장점이 분명합니다. 아삭아삭 씹는 시간이 길고 접시에 올리기 쉽고 미리 만들어두면 마음이 덜 흔들립니다. 특히 저녁에 갑자기 배가 고파졌을 때 딱 한 가지라도 준비되어 있으면 선택이 쉬워집니다. 그런데 라페를 만들 때도 기준이 있습니다. 먼저 위생은 과하게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대충 넘길 필요도 없습니다. 씻을 때는 흐르는 물로 눈에 보이는 흙과 먼지를 제거하고 상한 잎은 과감히 버리고 손과 도구를 깨끗이 하는 쪽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불안 때문에 과도하게 씻다가 지쳐서 포기하는 패턴을 만들지 않는 겁니다. 지속 가능한 방식이 제일 좋습니다. 이어서 칼이나 채칼을 쓸 때는 어르신들께 특히 강조하고 싶습니다. 손을 다치는 순간 건강식은 곧바로 응급 상황이 됩니다. 가능하면 미끄럼 방지 장갑이나 안전 손잡이가 있는 도구를 쓰고 급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은 여기까지만이 내일을 지키는 선택입니다. 라페의 맛을 좌우하는 건 사실 간과 균형입니다. 너무 달면 자극이 세져서 더 먹고 싶어지고 너무 짜면 다음날 붓고 갈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강하게 맞추기보다 담백하게 시작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라페의 핵심은 양이 아니라 배치입니다. 밥을 먹기 전에 접시에 라페를 곁들임으로 올리는 방식이 좋습니다. 대접 가득이 아니라 먼저 한두 젓가락이 기준이 됩니다. 씹는 시간이 늘어나면
식사 속도가 자연스럽게 느려지고 그 자체가 흔들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럼 라페만 먹으면 되나요? 아닙니다. 라페는 시작점이지 결승점이 아닙니다. 단백질과 다른 영양소가 함께 가야 포만감이 오래가고 식사 후 간식 욕구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라페를 활용하는 쉬운 그림이 있습니다. 접시 한쪽에 라페를 두고 다른 한쪽에 단백질을 두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 탄수화물은 조금 천천히 마지막에 둡니다. 라페는 또 가족에게도 좋은 도구입니다. 딸이 아버지에게 밥을 줄이세요 라고 말하면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거 먼저 한 젓가락만 같이 드셔요는 덜 공격적입니다. 저녁 식탁의 분위기가 좋아지면 그 자체가 지속력입니다. 마지막으로 라페는 기록과 궁합이 좋습니다. 먹고 나서 몸이 어떤지, 졸림이 덜한지, 속이 편한지, 잠이 어떤지 숫자를 몰라도 됩니다. 몸의 느낌을 짧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나에게 맞는 패턴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많은 분들이 밥을 끊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실패합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습관이고 위로이고 삶의 리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부를 밥처럼 느끼게 만들어주는 방식은 마음을 다독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두부를 마치 약처럼 신비화하지 않는 겁니다. 두부는 좋은 단백질이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만능 열쇠는 아닙니다. 특히 위장이 예민한 분, 신장 질환이 있는 분, 특정 제한이 필요한 분은 의료진과 상의가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많은 가정에서 두부는 접근 가능한 재료입니다. 두부를 잘게 부숴서 수분을 조금 줄여주면 식감이 더 밥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거창할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건 불안한 마음으로 완벽한 레시피를 찾다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어서 토마토와 달걀은 맛의 균형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토마토는 상큼함으로, 달걀은 부드러움으로 두부의 담백함을 채워줍니다. 단, 여기서도 함정은 소스입니다. 달고 짠 소스가 들어가면 처음엔 맛있다가 되지만 나중엔 계속 당긴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담백한 방향에서 시작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안전 포인트가 있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날에는 몸의 신호를 더 자주 관찰하세요. 특히 어지럼, 식은땀, 심장이 두근거림, 갑자기 화가 나거나 멍해지는 느낌이 있다면 내가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몸이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다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 신호가 반복되면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부 볶음밥은 이런 상황에서 유용합니다. 밤에 배가 고플 때 밥을 한 공기 더 먹기엔 불안하지만 그냥 참고 자면 새벽에 깨서 더 힘들 때가 있죠. 그럴 때 부담이 덜한 대안이 있으면 극단을 막아줍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정리해 드릴게요. 탄수화물이 아예 없으면 더 빨리 건강해질까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분에게는 컨디션이 떨어지고 어지럼이 오고 오히려 폭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아예 0이 아니라 내가 덜 흔들리는 정도입니다. 두부, 볶음밥을 먹는 방법에서도 기준이 있습니다. 양을 크게 늘리기보다 단백질과 채소의 균형을 맞추고 먹는 속도를 늦추고 식사 후 몸의 반응을 살펴보는 것, 이 세 가지가 함께 갈 때 요리는 루틴이 됩니다. 어르신들께서 많이 하시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배가 고픈 게 아니라 입이 심심해서 그래. 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배고픔과 심심함을 자주 헷갈립니다. 특히 저녁, TV 앞, 혼자 있는 시간, 비 오는 날, 마음이 허전한 날. 이때는 뭐라도 씹고 싶다가 올라옵니다. 이때 고기나 튀김을 완전히 금지해버리면 반동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섯처럼 씹는 맛이 있고 만족감을 주는 재료는 무너지지 않게 해주는 다리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버섯 요리의 함정도 있습니다. 바로 짠맛입니다. 고기 맛을 내고 싶다고 간장, 소금, 소스를 세게 넣으면 다음날 붓고 갈증이 올라오고 물을 더 마시고 밤에 잠이 깨는 패턴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피로가 쌓이고 피로는 식욕을 자극합니다. 그래서 버섯 요리는 풍미는 살리고 자극은 낮추는 쪽이 좋습니다. 기름은 최소한으로, 향은 파나 마늘 같은 것으로 조심스럽게, 간은 약하게 시작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또 하나의 현실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르신들 중에는 치 하나 씹는 힘이 약해진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질긴 식감은 오히려 부담이 됩니다.
그럴 때는 굳이 스테이크처럼 만들려고 애쓰기보다 잘게 찢어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는 편이 좋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모양이 아니라 내가 안전하고 편하게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버섯이니까 많이 먹어도 된다는 말은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소화가 다르고 위장이 민감한 분은 가스가 차거나 불편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양을 작게 시작하고 몸이 편한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루틴에서 가족이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거 드시면 안 돼요. 대신, 아버지, 심심할 때 이거 한 접시 같이 해볼까요? 금지보다 제한이 오래 갑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질문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결국 뭘 먹는지가 아니라 어떻게 먹는 건가요? 맞습니다. 똑같은 음식도 순서와 속도에 따라 몸의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접시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이건 다이어트 유행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집에서 실천하기 쉬운 안전장치에 가깝습니다. 먼저, 채소를 아주 크게 먹으라는 뜻이 아닙니다. 라페처럼 씹는 시간이 늘어나는 것을 첫 젓가락으로 두는 겁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을 천천히 드세요. 달걀, 두부, 생선, 살코기, 개인에게 맞는 단백질. 마지막에 탄수화물은 가능하면 천천히, 필요하면 소량으로 둡니다. 이 순서가 주는 장점은 단순합니다. 식사가 빨리 끝나지 않아서 포만감 신호가 따라올 시간을 벌어줍니다. 우리는 배가 부르다는 신호가 조금 늦게 오는데 급하게 먹으면 그 신호가 오기 전에 이미 과식이 됩니다. 이어서 빵이 너무 먹고 싶을 때도 현실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평생 빵을 안 먹는 것은 많은 분들에게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빵을 먹는 날은 빵을 악당으로 몰기보다 빵을 가운데에 두고 나머지 구성을 조정하는 편이 낫습니다. 라페와 단백질을 먼저 두고 빵은 마지막에 천천히. 이렇게 하면 먹었는데도 죄책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사 후 졸림이 심한 분들에게는 식사량뿐 아니라 수면과 활동도 영향을 줍니다. 밤에 잠이 얕으면 낮에 더 졸리고, 졸리면 단 것을 찾고, 단 것을 찾으면 더 흔들립니다. 그래서 식단은 단독으로 해결하려 하기보다 생활 리듬과 함께 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경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식단을 바꾸는 중에 몸이 이상하게 느껴지면 그걸 내가 잘못하고 있다로 해석하지 마세요. 그건 조정이 필요하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어지럼, 식은땀, 심한 두근거림, 말이 어눌해짐, 극심한 무기력감, 의식이 흐려지는 느낌이 나타나면 혼자 참지 말고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꼭 알아두셔야 할 위험 신호를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당뇨가 있든 없든 60대 이후에는 몸의 신호가 더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 참는 능력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방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증이 약하게 느껴지거나 피로로 착각하거나 그냥 나이 탓으로 돌리는 일이 많습니다. 먼저 식사와 관련해서 특히 조심해야 할 신호가 있습니다. 갑자기 식은땀이 나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두근거리고 멍해지거나 이유 없이 불안해지는 느낌. 이런 증상이 공복에 가깝게 나타나거나 식사량을 확 줄인 날에 나타난다면 몸이 흔들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건 억지로 참지 않는 겁니다. 증상이 심하거나 반복되면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어서 물을 많이 마시는데도 입이 심하게 마르고 소변이 눈에 띄게 늘고 기운이 축 처지고 시야가 흐릿해지고 구역감이 동반된다면 역시 평가가 필요합니다. 특히 고열, 심한 설사, 구토가 함께 있으면 탈수가 빨리 올 수 있습니다. 노년층은 탈수에 취약합니다. 탈수는 어지럼과 낙상 위험도 높입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경고 신호는 의식 변화입니다. 평소와 다르게 말이 어눌해지거나 질문에 답이 늦어지거나 길을 헷갈리거나 갑자기 잠에 빠져드는 듯한 모습, 이런 변화가 뚜렷하다면 집에서 지켜볼 일이 아닙니다. 가까운 응급실로 가거나 응급도움을 요청하세요. 특히 혼자 사는 어르신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리고 당뇨와 별개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신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가슴이 쥐어짜듯 아프거나 숨이 차고 식은땀이 나고 턱이나 팔로 통증이 퍼지거나 갑자기 극심한 어지럼과 함께 쓰러질 것 같다면 즉시 응급 도움을 요청하세요. 한쪽 얼굴이 처지거나 한쪽 팔에 힘이 빠지거나
말이 갑자기 어눌해지는 증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좀 쉬면 낫겠지의 영역이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폐를 끼칠까봐, 괜히 갔다가 민망할까봐 라는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응급 상황에서는 그 마음이 가장 위험합니다. 의료진은 괜찮아서 돌아가는 사람이 생기는 걸 싫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늦어서 더 커진 문제를 더 안타까워합니다. 그래서 기준을 하나만 기억해 주세요. 평소와 다르게, 빠르게, 뚜렷하게 나빠지는 느낌이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고 의료기관에서 평가받으세요. 오늘부터 거창한 계획을 세울 필요는 없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규칙을 하나씩만 붙이세요. 먼저 냉장고에 준비된 것들 하나 두세요. 라페 한 병이든 손질된 채소든 단백질 반찬이든 좋습니다. 준비된 것이 하나 있으면 배고픈 순간에 선택이 쉬워집니다. 이어서 식사 시작을 첫 젓가락으로 바꿔보세요. 밥부터 뜨는 대신 씹는 시간이 긴 것부터 한두 번, 그 다음에 단백질, 그리고 마지막에 탄수화물. 이 순서만으로도 식사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스는 나중에를 기억하세요. 처음부터 강한 간을 하면 맛은 세지고 양은 늘어납니다. 담백하게 시작하고 꼭 필요할 때만 아주 조금 더하는 방식이 오래갑니다. 또 식사 후 몸의 느낌을 짧게 기록해보세요. 졸림이 어땠는지, 갈증이 심했는지, 속이 편했는지.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기록은 죄책감이 아니라 기준을 만들어줍니다. 마지막으로 이상 신호가 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세요. 어지럼, 식은땀, 멍해짐, 심한 두근거림, 갑작스런 무기력은 의지 문제가 아니라 몸의 경고일 수 있습니다. 이럴 땐 가족에게 알리고 필요하면 의료진과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늘 우리는 밥을 끊자가 아니라 덜 흔들리게 바꾸자를 이야기했습니다. 라페는 첫 젓가락을 바꿔주고 두부 볶음밥은 밥이 그리운 마음을 달래주고 버섯 요리는 입이 심심한 밤에 무너지는 순간을 막아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몸이 보내는 위험 신호를 알아채는 기준이었습니다. 그 기준만 있어도 우리는 덜 무섭고 덜 혼자이고 더 안전해질 수 있습니다. 혹시 오늘 영상이 떠오르는 분이 있으신가요? 저녁 식탁에서 자꾸 멍해지는 아버지, 식사 후 식은땀이 나는 어머니, 괜찮다라고 말하지만 표정이 달라 보이는 가족, 그분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밥을 줄이자라는 말보다 우리 같이 덜 흔들리게 먹어보자라는 말이 훨씬 따뜻하고 오래갑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 마지막 한 줄입니다. 위험 신호가 뚜렷할 때는 망설이지 말고 119에 연락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에서 평가받으세요. 늦지 않는 것이 가장 큰 효도이자 가장 큰 자기 보호입니다.